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와 현대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정말 테슬라 주식은 보스턴 다이나믹 이름같이 너무 다이나믹합니다. 아니 어떻게 시작을 이 밑에서 했는데 이게 결국 600을 넘어오더라고요. 확실히 600에 뭔가 저항선이 이렇게 지지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S&P 500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정말 내려가면 살 사람들이 정말 대기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한 테슬라 주식이 이제 S&P 500에 들어가면 이걸 추종하는 펀드들도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요 내용이 현대가 약 한 1 빌리언 달러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가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어제의 기사인데요. 제가 참고로 캠브리지에 오래 살아서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현대를 찾아서 이 기사를 찾은 게 아니라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잘 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현대가 같이 나온 거죠. 아니 이런 기업을 현대가 사다니 좀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 이런 모습을 한국 기업한테 제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혹시나 또 이러면 제가 현대를 너무 응원한다든지 제가 현대한테 돈을 받았다든지 전혀 저는 현대랑 금전적 관계가 1도 없으면 받은 것도 1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인적 취미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응원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응원하는 얘기 앞서서 요즘 이상하게 또 제가 또 현대 편을 든다고 오해받을까봐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꽤 리콜이 많습니다. 지금 무려 42만 3천 대, 더군다나 엔진 파이어로 지금 리콜 플러스 이거 지금 제대로 안 한다고 NHTS에서 또 벌금까지 물었죠. 그래서 요즘 이상하게 현대차가 저번에 코나도 그렇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지금 엔진으로 미국에서 좀 기사가 리콜로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안타깝고요. 그리고 더구나 차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조속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리콜이라는 거는 자동차 제조사로서는 숙명입니다. 이게 아주 정말 저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안 좋은 로또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좀 요즘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안 좋은 얘기는 끝냈고 좋은 얘기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같이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제가 캠브리지에 오래 살았다 그랬죠. 이게 원래 MIT에서 스핀오프 된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구글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류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서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노동력을 대체하려고 만든 로봇인데 이게 처음에는 좀 잘 안 돼서 이제 구글한테 이 얘기하니까 구글이 이 구글 X라는 기관이 그러니까 구글의 사업이 이래서 우리 연구원으로서 구글도 이렇게 응원하게 되는 게 구글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광고로부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신사업 정말 혁신적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생각외로 진짜 많이 하는데 워낙에 광고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다가 한 10개 해놓고 한 9개 망하더라도 하나가 뜨면은 그거 갖고 이제 만회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구글이 이 로봇 갖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이 손정희 씨한테 넘어갑니다. 소프트뱅크에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현대한테 하나로 한 1조 원 정도로 이제 팔리게 된 거죠. 생각보다 이 로봇이 이렇게 이족 보행을 하고 온갖 춤도 추고 구르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보여주는 로봇의 기술은 정말 상당합니다. 대학원생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눈 돌아가게 만들 정도인데 안타깝게 이런 로봇 갖고 사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이게 로봇이 생각보다 모질란 데다가 인간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 논문들을 보면은 사실 이족 보행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다 이족 보행이 됐냐면 우리는 손이나 이 머리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엄청난 가치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안 좋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족 보행을 하게 되는 쪽으로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이족 보행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라면 손이라든지 팔에서, 그러니까 상체에서 더 많은 일을 하던가, 아니면 이 뇌가 더 진짜 인간같이 활동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족 보행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쓸만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제 이제 그룹 리더가 이제 아마존 프로젝트 때문에 아마존 공장 이 물류 창고 갔다 온 얘기를 해줬는데, 요즘 이 물류 창고 아마존 내에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이 고용됩니다. 아직까지도요. 이런 로봇이 있는 세상인데 아마존 공장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고용됩니다. 그러니까 물류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물론 방식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냐면은 사람이 좀 로봇같이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로봇에 좀 보조를 받는 거죠. 인간이 만약에 이제 이런 물건들을 정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이쁘게 올가나이즈 하지만 아마존의 공장은 그렇게 물류 창고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최단 거리로 가서 물건을 빨리 이렇게 가져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보기 이쁘게 그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놔둬도 컴퓨터는 그걸 전부 기억하기 때문이죠. 대신 컴퓨터가 어떻게 배열하냐면 보기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물건을 최대한 빨리 갖고 오는데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 물건을 들었다 놨다 이거 다 인간이 합니다. 대신 이제 컴퓨터가 레이저 포인터로 여기다 갖다 놓으라든지 이런 지시는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이런 룸바 같은 밑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의 좀 도움도 받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AI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로보틱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풀리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들이지 않고 물류 창고를 완벽히 컨트롤할 수 있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답니다. 여전히요. 이 기사도 2019년 기사인데 제 그룹 리더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100% 로봇 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게 돈이 많이 들고, 그 로봇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로봇 관리자라든지 연구원들을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돼서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냥 사람을 고용하는 게 여전히 엄청 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대가 삽질한 거냐? 아니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굉장히 싸게 산 데다가 현대차가 새로 출시할 때 저런 로봇들 배열해놓고 춤만 춰도 제가 볼 때 광고비로 다 뽑습니다. 정말 싸게 잘 샀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면은 당장의 수익이 나지 않지만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응원하는 이유는 아직 전기차가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그것을 혁신적으로 이뤄가면서 우리 삶을 바꿔주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지, 아니 돈 되는 사업만 하면 브렉스루 이런 챌린징한 거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굳이 이렇게 언론사나 뭐 이렇게 TV 광고를 하지 않고 그런 돈으로 진짜 테슬라 같이 이런 회사를 인수해서 뭔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고 우리가 미래를 바꾸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런 모습은 정말 10번 칭찬해도 진짜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응원하고요. 이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진짜 눈 돌아가던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듣던 기업이 이제 주인이 한국 기업이 됐다라는 게 정말 놀랍고요. 이제 플러스 이런 실패와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가 SN8이라고 이제 스타쉽을 이제 테스트했는데 이게 안타깝게 폭발을 했죠.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는 충분한 데이터를 이제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터졌지만 이런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만간 화성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기업의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됐던 것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연료 탱크가 문제였더라고요. 이제 착륙할 때 프레셔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 스타쉽이 터졌는데, 이 연료 쪽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 로켓 연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테인, 그러니까 메탄이죠, 한국어로. 이 메탄을 선정한 이유도 이론적으로는 달이나 화성에서 메테인을 쉽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연료마저도 거기를 가는 걸 염두하고 선정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저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익사이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스페이스X를 진짜 응원하게 되고, 비록 터졌지만 꽤 높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실험이라는 게 목표치가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착륙까지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미 지금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진 않은데 스페이스X가 아마 실험 시작할 때 여기까지 하면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는 그 목표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모두 다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폭발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여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그래도 마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현대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인수를 정말 응원하면서, 현대도 앞선 회사들이 이걸 갖고 있던 회사들이 좀 이렇게 상업화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이걸 잘 이렇게 현대도 잘 이렇게 밀어붙여줘서 현대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